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유미입니다. 자, 오늘 소비자 핫 이슈에서는 제로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쿠키뉴스의 오진혁 기자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제로페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제로페이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부탁을 좀 드리죠. 네, 그러니까 뭐 제로페이라고 하는 건 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잖아요. 네네. 신용카드를 긁을 때마다 이제 그 가맹점에서 네. 수수료를 내요. 네네. 그 수수료를 뭐 없앤 건 아니지만 사실상 없앴다라는 표현처럼 해서 제로라는 표현을 써서 제로페이가 된 거고요. 네네. 뭐 그런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네네. 네,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네. 해놓은 서비스. 앱을 깔고 QR코드로 네. 예, 결제하는 방식인데 사실 중국에서는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결제 방식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사실 중간에 신용카드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통한 거죠. 그래서 뭐 중국에 가면 거지들도 QR코드를 앞에 딱 놓고 동량을 한대요. 그래서 그 찍어가지고 자기가 금액을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굉장히 지불 수단이 다양하단 말이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런 경우에 좀 제로페이라고 하는 그런 QR코드를 활용한 이런 지불 방식이 통할까? 우선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던 편이에요. 네, 어떨까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제로페이가 성공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로페이라는 걸 내놨을 때, 네네. 분명 자영업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네. 과연 쓸 것이냐를 그렇죠. 봤을 때는 고개를 갸웃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1분기에 제로페이 월 평균 결제액이 5억 원 정도, 5억 원도 안 됐어요, 사실. 네. 5억 원도 안 됐는데. 뭐 거의 없다고 싶이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카드나 네. 지금 현재 모바일 결제 수단 자체도 뭐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페이, 네. 뭐 다양한 페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페이들이 나와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신용카드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과연 그러니까 하나를 더 얻는다고 해서 네. 이쪽으로 쏠릴 것이냐, 혹은 네. 이쪽이 많아질 것이냐는 건 사실 처음부터 예견됐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카드 결제나 뭐 결제가 뭐 2018년도에 민간 결제 수단이 네. 걷어들였던 결제액이 80조 원이고 뭐 월 평균 한 6에서 7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 금액과 비교하면 정말 낮은 금액인 거죠. 저는 사실 이 제로페이 정책을 놓고 보면서 70년대 뭐 국산품 애용하기 뭐 이런 생각이 나요. 네. 품질이나 가격에서 절대 경쟁력이 없어도 그래도 애국심에 호소해서 우리 물건 사주자 이런 건데 사실 지금 2019년 이 시기에 명분만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인위적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착각이 아닌가. 너무 구태의연한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착각이었죠. 네. 착각이었죠. 네. 이건 단언하면 안 되지만 네. 네, 착각입니다. 네. 명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서비스라면 아무도 쓰지 않겠죠. 그렇죠.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결제 수단으로서 제로페이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데서 뭘 하고 있냐면 연간 30억 이상을 이 정책이 정착하도록 하는데 세금을 쓰고 있어요. 시비를.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총동원돼가지고 가맹점 쫓아다니면서 네. 제로페이 제로페이 가맹해주세요. 이거 써주세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30억 안에는 그 공무원들의 인건비니 뭐 활동하는 비용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들어간 네. 거거든요. 네. 지난해 30억이었고 올해 또 3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70억 정도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게 아주 탁상 행정의 전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30억인데요. 네. 정부로 총 따지면 네. 100억 가까이 돼요. 100억 가까이. 네. 올해 이제 98억 정도를 투입을 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네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추가 경정을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죠. 추경안을 통해서 뭐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네. 홍보 마케팅 네. 비용으로 예산을 76억 원을 또 책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예산 뭐 정부 전체 예산으로 따졌을 때야 뭐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도 단독 서비스 그리고 지금 현재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것들을 아직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뭐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부정적 평가들이 많은 곳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150억 가까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사안인 거죠. 아니 차라리 네. 150억으로 소규모 그 소상공인들 네. 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택시 그렇죠. 같은 경우에 지금 수수료를 서울시가 세금에서 시비에서 일정 정도를 그 수수료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 차라리 그게 난 거지. 그 뭐 소비자들이 쓰지도 않는 그런 거를 오로지 수수료 하나를 낮추기 위해서 이 정책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람 동원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네. 딜레마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네네. 그러기엔 돈이 없고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훨씬 많이 되는 거죠, 들어가죠. 훨씬 많이 현실적으로는.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로페이를 이제 그 계속 정부가 직접 핸들링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특수 목적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데 네. 예, 일정 정도의 그 출연금을 또 요청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뭐 금융위원회를 포함해서 중앙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이 제로페이 관련해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제로페이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게 명분인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입이 되면 시장에 도입이 되면 네네. 자연스럽게 굴러가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잘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사람들이 계속 안 쓰니까 네. 회사가 이제 망해가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뭐 딱 뭐 회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 네네. 이거를 이제 특수목적 기업을 하나를 세워서 네네. 그러니까 뭐 정부 뭐 공기업 비슷하게 뭐 하나를 세워서 네네. 이 제로페이만 관장을 해가지고 좀 운영을 할 네네.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네네. 취지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각 은행들에게 네네. 주요 은행들에게 이제 돈 좀 내. 네. 해가지고 한 출연금 10억 정도, 10억 예, 정도씩. 각각 네네. 이제 각출을 네네. 좀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거고요. 네네. 뭐 이거를 왜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은행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은행들도 자기들 자체 카드가 있는 거죠. 있잖아요. 네. 카드도 있고 뭐 페이도 요즘 뭐 은행 앱을 통해서 네, 뭐 네. 페이가 가능한 맞아요. 형태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데 경쟁사. 네. 경쟁사를 위해서 돈 내라 하는 거랑 그러니까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명분 이게- 하나를 내세우면서.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단말기 있잖아요. 네. 그 단말기 무상 보급 때문에 뭐 무상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뭐 법적으로 좀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QR 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네. 이걸 결제를 하는 형태다 보니까 좀 불편하니까 네.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보면 NFC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뭐 있죠. 블루투스라고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건데 뭐 비슷한 네. 그 NFC는 이제 그냥 핸드폰에서 NFC 기능만 켜놓은 상태에서 갖다 대면 네. 이제 인식이 되니까 네네. 좀 더 편리하게 하면 소비자들이 쓰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 기능을 도입하려고 진행을 한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에서도 그러니까 결제를 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 이 NFC를 접촉할 단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들어가니까 네. 이거 좀 무상으로 공급을 하자. 정부가 사서 네. 그 가맹점한테 나눠준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겠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산 40조 네, 중에 네. 하나. 네. 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여신금융전문업법. 네. 네. 아, 힘들어요. 여전법. 네. 여전법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여전법상에서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뭐 카드사나 네네. 혹은 카드를 긁으면 그 카드사와 그 다음에 그 가맹점을 연결을 해주는 벤사가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그 이제 통신을 주고 받도록 해주는 그런 해주는, 서비스를 네네. 제공을 하는 그렇죠. 벤사인데 네. 이 벤사의 이제 카드 결제 수수료 음. 이게
그 저희가 흔히 이제 카드를 결제를 할 때 나오는 수수료에 포함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들이 처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보급을 할 때 뭐 가맹점에게 이 통신 그 장비를 네. 무상으로 제공을 주려고 하려고 했어요.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음흠. 금융위에서 네. 이거 리베이트다. 네. 아니 니네 수익을 위해서 걔네들에게 무상으로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건 네. 이거는 공정한 거래가 거래가 되지 않는다. 아니다. 네, 이렇게 라고 판단한 해서 거죠. 네, 그래서 리베이트라고 네. 해서 막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공공기관에서 네. 나눠주겠다는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금융위는 이건 공공이 하는 일이니 리베이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공익적 목적이다. 라는 네. 측면에서. 네, 네. 조금 뭐 그렇죠. 네. 네. 그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좀 뚜렷한 정책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현 정부에서. 네. 그러면서 이 정책의 빈곤 상태에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것이 저는 제로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은 전혀 고려가 되질 않았어요. 소비자 편의성, 소비자 접근성, 소비자의 이해관계 이런 건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목적 하나로 정책을 일반해서 간 건데 그럼으로써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의 지불 결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하고 공공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이런 정책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네. 또 뭐 장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좀 그 정책 자체가 좀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보다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점 부분도 또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네. 평가가 좀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명분이 사실 굉장히 동의를 할 네, 수밖에 네. 없는 명분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아까 잠깐 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카드를 네. 결제를 할 경우에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카드 결제 승인 여부를 이제 전달을 해주고 뭐 하는 그런 벤사의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보급률도 굉장히 높고 네. 이용률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지갑을 열어보면 5만 원 이상 들고 다니는 분이 거의 없다. 거의 없죠. 네, 라고 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몇백 원짜리지만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들도 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음. 이 수수료를 가져간다라는 게 네. 이거는 가맹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봤을 때 뭐 일단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실 인프라가 초반 인프라가 완벽하게 깔렸기 때문에 네. 수수료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사실 낮아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사용량도 많고 네. 근데 여전히 수수료 부분은 이렇게 획기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니 네. 이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뭐 카드사라던가 이쪽 업계 쪽에서 조금 긴장을 하긴 했었어요. 네, 네. 긴장을 하긴 했었고 견제도 많았고요.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뭐 제로페이 얘기를 하면서 좀 빼놨는데 네. 빼놨었는데 제로페이를 하면 40% 소득공제 네. 그리고 뭐 공공기관 뭐 주차장이라던가 네. 뭐 기관들의 이용료를 할인을 해주거나 뭐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 확대가 안 돼요. 약간의 견제가 좀 있는 상황인 있는 거죠.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카드 쓸 때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으니까 네. 뭐 쓰는데 네. 제로페이는 네, 혜택이 뭐 별로 그런 게 없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더 못하게 되는 못하게. 상황인 거고.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 뭐 가맹점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잖아요. 뭐 이제 소비 제품의 네, 네.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이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면 일정 부분 좀 가격도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경쟁력을 좀 갖기 위해서는 제로페이가 좀 획기적인 뭐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획기적인 뭐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이익을 좀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네. 뭐 이제
대표님께서는 네. 사실 오히려 그냥 네. 그 뭐 수수료 정책 자체가 네. 달라져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제로페이 말고는 특별히 그 관련해 갖고 정책들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근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가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주면은 수수료가 좀 나가더라도 카드 사용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워낙 장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한 판매, 홈쇼핑이죠. 우리나라가 채널이 지금 17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방송 판매 채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에서의 그 판매도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은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SNS 뭐 판매에서의 문제도 네. 많이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가게에 가서 더 신선하고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소상공인들을 찾게 해주는 게 전공법이지. 뭐 이렇게 억지로 무슨 뭐 수수료 조금 낮추겠다고 세금을 들여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게 맞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많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뭐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혜택들도 좀 점차 늘어가고는 있으니까 또 소비자들도 앱을 깔아서 한 번은 좀 해보시면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장점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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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로페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제로페이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한 정책적 목적은 명확히 있는 거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일정 정도 의미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제로페이 한번 접근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정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공격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비자 하디슈 이것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